네, 안녕하세요.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 8월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의 박영란입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는 시니어와 여행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고령자들이 여가 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여행입니다. 여행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인데요. 오늘 여행을 주제로 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발제자들은 먼저 첫 번째 발표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강시은 과장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표는 50플러스 여행공감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원경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강시은 과장님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여행을 통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니어들의 꿈꾸는 여행자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는 강시은 과장님 모시고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버산업포럼의 발제 여행을 통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발표를 맡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강시은입니다. 네, 이렇게 포럼에서 시니어의 여행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체 발표는 들어가며 뉴 시니어, 여행 트렌드,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마무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제에 앞서 저는 전국의 관광사업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일원으로 관광과 관련한 모든 사람과 기관의 협력을 통해 여행이 사회와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일과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제하는 내용이 이런 저의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음을 염두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시니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뉴시니어가 이슈인가 하면 사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림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면 출생률이 줄어들어 고령 인구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구성원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회 전반을 고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 이해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 고령 인구이지만 여전히 여러 선생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은 65세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도 기준 65세 인구 738만 1000명으로 고령 사회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체감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고령 사회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이후에 17년 만으로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과 비교해 볼 때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구 통계에서 2060년이 되면 한국의 노인 비율이 40.1% 세계 2위로 또 노년 부양 비율은 1위로 예측될 만큼 노인 인구가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니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자는 모두 보호가 필요한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체 대비 비중이 늘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뿐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덕에 뉴시니어에 해당하는 지금의 은퇴 세대는 예전의 청년 못지않은 건강과 외모를 유지하고 있고 또 부모 세대보다 더 부유하고 자녀 부양에서도 자유로워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자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 시니어 관광 활성화 실행 전략에서는 크게 6.25 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베트남 전쟁 참전 전인 1963년까지인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기존 실버 세대와 뉴 시니어 세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뉴시니어 세대는 기존 실버 세대와 달리 다양한 여행과 문화의 경험을 통해 사회 문화적 배경 차이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표를 살펴보면 기존 실버 세대는 1950년대 이전 출생자로 산업화 이전에 성장하였으며 뉴시니어 세대는 산업화 이후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양분화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 실버 세대가 수동적이고 동질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보이는가 하면 뉴시니어 세대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상을 띈다고 합니다. 삶의 태도도 기존 실버 세대에게 검소가 최고의 미덕이고 한정된 취미를 즐겼다면 뉴시니어 세대는 꾸준한 건강관리와 교육에 대한 욕구,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긴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시니어 선생님이신데 처음엔 남편이 먼저 마라톤을 시작해 매번 국내로 해외로 응원을 다니다 보니 멀뚱히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왜 나는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마라톤을 하기 위한 건강관리를 배우고 참여한 끝에 누구도 선뜻 시작하기 어려운 마라톤을 즐기며 배우자와 함께하고 마라톤을 주제로 여행하고 동호회를 통해 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나는 할 수 없나 하는 능동적인 생각과 활동이 뉴시니어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년에 대한 의식도 그간의 실버 세대가 노년기를 인생의 황혼기로 여겼다면 뉴시니어 세대는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노후 설계도 마찬가지로 기존 실버 세대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였다면 뉴시니어 세대는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가치관 측면도 기존 실버 세대가 세대 간의 단절, 본인 스스로도 노년축으로 인식하고 변화에 보수적이었다면 뉴시니어 세대는 변화에 개방적이고 다른 세대와 소통하며 젊은 청년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레저에 대한 생각도 기존 실버 세대가 일중심적이고 여가 활동에 미숙했다면 뉴시니어 세대는 여가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고 기존 실버 세대가 단체 여행이나 효도 관광의 형태로 여행을 했다면 뉴시니어 세대는 여유 있는 부부 여행, 자유 여행을 선호합니다. 다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저희 꿈꾸는 여행자 동문들 사이에 핵인싸로 대표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나는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지 않겠다 다짐을 하시고 꼼꼼히 세운 여행 계획을 바탕으로 한 달 가까이 긴 시간을 부인과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여행책을 출판하고 강연하는 등 동년배 시니어들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소통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시니어 세대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소비가 활발하고 자기개발과 건강 유지에 대한 강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은퇴로 인한 여유 시간의 활용과 사회적 교류에 대한 상실감의 정서는 기존 실버 세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재된 상실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또 여행을 통해 그 해소를 얼마나 더 원활히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실버 세대와 뉴시니어 세대를 비교해 보았는데 뉴시니어 세대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 뉴시니어는 삶의 과정 동안 문화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직접 접한 세대라는 점에서 기존 실버 세대와 구분됩니다. 뉴시니어 세대는 해외 대중문화의 유입, 한국의 대중문화의 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급격하게 진화한 1960년대, 70년대의 유청년 시절을 보내 젊음과 창의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문화적 감수성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청장년기에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활약하여 성취감과 자긍심, 학습 의지가 높습니다. 최근 은퇴 시기를 맞으며 여유를 찾은 뉴시니어는 젊은 시절의 감성을 되찾고 깊은 향수를 느끼는 한편 은퇴와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한 생애 주기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시니어의 신체적 건강, 경제적 안정, 시간적 여유,
인생의 변화, 문화의 향유 등 특성에서 소비 및 여가 활동의 동기가 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바로 젊음, 향수, 자아입니다. 젊음은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오랫동안 젊은 청년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뉴시니어의 소비와 여가 활동의 주요 동기 역할을 하고, 향수는 경제 성장기 동안 억제되었던 문화 향유 욕구가 은퇴 이후 촉발하되 과거의 문화와 가치, 감성을 담은 콘텐츠의 구매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자아는 강좌, 학습, 여가 활동의 확산과 삶의 단계 변화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서 동호회를 비롯한 커뮤니티 참가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뉴시니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여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그럼 여행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내 여행의 트렌드를 B, R, I, D, G, E 트렌드 키워드로 연결하여 브릿지라고 하고, 여행은 언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도록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여 6가지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B는 베이비붐 세대부터 밀레니얼 세대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는 것. R은 다양한 액티비티와 즐길 거리를 체험하는 것. I는 영상에서 본 그곳으로 떠나고 나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 D는 음식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미각과 시각을 만족시키는 것. G는 특별하지 않은 날에도 일상처럼 언제든 여행을 즐기는 것. E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강원에서 여행을 즐기는 것. 잘 보시면 최근의 트렌드가 세대 간 극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TV와 인터넷, SNS의 영향으로 선호하는 여행 활동이 유사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여행대학에서 시니어 여행 트렌드를 조사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 앞서 언급한 국내 여행 트렌드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시니어가 가장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은 짧게 자주 즐기는 여행이 43.7%, 영상과 사진 등을 기록하는 여행이 22.5%,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반복 여행이 22.5% 공동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호하는 여행 테마 역시 역사, 문화 등 주제가 있는 콘셉트 여행이 55.6%, 여행지와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민이 소통하는 공정 여행이 25.4%로 전체 응답률 중 80% 이상을 차지해 시니어들이 여행 순간을 기록하며 단순 휴식을 넘어 여행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 시니어와 여행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니어의 다양한 특징과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여행을 통해 선생님들의 더 활기찬 인생 2막을 기원하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여행대학이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여행자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바로 저희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사업이 지향하는 점입니다. 저희 꿈꾸는 여행자는 적극적이고 자기개발과 건강유지, 새로운 것에 호기심과 변화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진 60세 이상의 활동적인 시니어를 위한 사업입니다. 여행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자기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2018년 서울 지역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은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총 8곳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는 총 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꿈꾸는 여행자 교육과정, 꿈꾸는 여행자 열린 강연회, 꿈꾸는 여행자 동문회가 그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꿈꾸는 여행자 교육과정은 총 7주로 오리엔테이션, 앱 활용, 여행 계획서, 테마 선정, 사진 실습 등 5주간의 이론 교육과 실제 여행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실습 여행,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하는 졸업 여행, 마지막으로 나의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발표하는 발표회가 7가지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여행자 열린 강연에는 교육과정 선발 정원제로 인해 아쉬움이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 여행 인문학과 시니어 여행 트렌드에 대한 강연, 활동 소개 등을 통해 국내 여행의 즐거움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꿈꾸는 여행자 동문회는 전국에서 꿈꾸는 여행자 교육과정을 수료한 동문들이 여행을 주제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독려하기 위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꿈꾸는 여행자 운영 사업은 기존 해외 사례를 관찰하여 교육과 여행, 커뮤니티를 함께 융합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더 멀리까지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시니어 여행 트렌드, 여행, 여가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선생님들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발제의 마무리이자 화두를 꿈꾸는 여행자 선생님의 소감 한마디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행으로 더 열정적인 삶을 그리게 되었다. 앞으로 어떤 여행이라도 떠남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여행을 통해 더 나은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한 모험과 배움의 계기, 도구이자 수단, 그리고 의미와 가치를 담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아까 2018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 과정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지원을 받아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진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그러면 1인당 이게 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일까요? 대충 30명 모집하시면. 꽤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도 하고 네. 저희가 실제 여행 경비를 1인당 10만 원씩 여행 계획을 세워서 다녀오실 수 있게끔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도 하시고. 여행 경비 지원하는 것만 한 가정에 300만 원. 네. 30분이시니까 네. 강 과장님께서는 이제 관광협회 중앙위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전체 그 시니어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기획해서 운영하시는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해주실 분은 실제적으로 이런 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김원경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50+ 여행 공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시니어 여행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